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법무법인 율촌의 이강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담배, 세금 세금. 이야기. 담배는 원래 세금이 꽤 많이 붙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굉장히. 지금 4,500원 관련 기준으로 하면은 예. 2,885원이고요. 담배에 붙는 순수 세금만 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준으로 한 74%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배를 지금 한 4,500원 정도 하나요? 네. 4,500원이면 거기 네. 74%가 세금이다. 지난번에 좀 올라서 그런 거죠? 언제 올랐더라? 2014년 말에 꽤 그때 됐나? 꽤 됐네. 2,500원이었다가 예.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담배는 벌써 그렇게 보통 됐나요? 다들 그렇게 세금 많이 붙죠. 우리나라가 70몇 아니요, %면 아니요. 많이 붙는 편입니까? 그래도 뭐 보통입니까? 적게 보는 편 적게 아닙니까? 붙는 편입니까? 외국에서 담배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나라별로 조금 다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넘고요. 뭐 이게 동남아 쪽은 좀 싼 편이고 네. 보통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혼선이 한번 있었는데 예. 2021년 초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정책 발표하면서 2030년 기준 8,000원에 맞추겠다라고 보도를 한번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접었죠. 접었어요? 접었나요? 왜냐하면은 발표를 했는데 네.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서민 죽을래?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유일한 바로 낚시인데 네. 그런 거죠. 야, 미국도 비쌉니다. 미국도 한 10,000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알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예. 미국은 연방세가 일단 있고 예. 각 주별로 주세가 있어서 예.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A주에서 싸게 사서 B주로 가면 아하. 그것도 밀수입니다. 그래서 주간 담배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원가 내지는 그냥 출고가는 어느 나라랑 비슷비슷하죠. 한 돈 1,000원 남짓?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가 구조는 영업 비밀이라서 네. 그러니까 3만 원에 팔리는 담배가 그럼 저건 원가 원래 얼마 한 되겠습니까? 7,000원짜리 그래. 담배에 예. 23,000원이 붙은 게 아니라 어. 그냥 원래 담배는 한 1,000원 안팎인데 29,000원이 세금이겠거니라고 이해하면 그쪽이 맞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변호사님이라 조금이라도 위험한 얘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의 이슈는 머금는 담배?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뭐요? 못 머금는 봤습니다 저는. 머금는 담배라는 게 사실 좀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메이저리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메이저리그 보시면은 투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질근질근 씹으면서 침을 뱉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씹는 담배고요. 껌 같은 담배라면서요? 저기? 요거는 이제 질겅질겅. 그러니까 DB라는 거는 약간 가공되고 추라고 해서 예. 예전에 오래된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일단 입에 넣고 씹다가 반드시 뱉어야 됩니다. 먹으면 죽습니까?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껌처럼 안 만들고 저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된장처럼 찍어서 먹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인도에서 그 쌀밥 이렇게 먹을 때 하면 손을 이렇게 잡아서 예. 제가 이 방송이라서 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넣고 예. 그다음 다 이렇게 뱉는 게 바로 씹는 왜 담배고요.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넣고 네. 얼마나 씹어요 보통? 그거는 이제 성분마다 좀 다른데요. 사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꽤 오래 씹다가 뱉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게 좀 보이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 동양 문화로는 침 뱉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특히 이제 그 메이저리그 같은 데서 보면은 선수들은 경기 중에 담배를 피면 그건 더 안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가웃 같은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가웃에서 이렇게 밥 씹듯이 엉엉엉 씹었다가 얼굴 다 뱉는다고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축구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그 카메라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경기가 잘 풀리면 조용히 넘어가는데 경기가 안 풀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짤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욕을 먹는. 풍선껌처럼 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부서지는 밥알을 갖다 씹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모양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모양 꼭 그거 같아요. 그
구두 닦는 구두약. 구두약 모양으로 생겼어. 약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냄새 맡는 담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또 영화에서 가끔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유럽의 어떤 노인이 이렇게 이것도 화면으로 저를 비춰주시면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흉내.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이렇게 예. 가루를 넣고 예. 이렇게 하는 담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약간 무슨 뭐 그렇죠. 마약인데? 약간 뭐 그런 거 그래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적으로 씹는 담배와 냄새 맡는 이 스너프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죠. 그것도 약간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은 마약처럼. 그렇죠.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느낌 그런데요. 그래서 약간 쎄하고 음. 사람들 반응도 안 좋죠. 굳이 저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담배 피우면 되지. 한국에서는 잘 안 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가끔 특이하고 네. 약간 관종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선택은 아직도 각자의 곤방대 선택이니까. 넣어서 피우시는 분들도 있지 뭐.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먹는 네. 제가 하나 가져봤습니다. 이게 예. 여기 클로즈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음. 여기 이렇게 그 치과 가면 충치 치료하실 이렇게 솜을 하나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걸 이렇게 안에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여기서 니코틴이 빠지면서 이 혈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아하. 담배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몰라서 바로 음. 뱉었습니다. 저도 하나 얻어서 구경했는데 그 김 있죠? 김 사면 실리카겔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네. 실리카겔 안에는 동그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이거에는 용각산 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넣으면 입 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네. 흡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새 걸로 하시죠. 이거 서로 아니 냄새만 맡아보려고 그러는데 저도 안 넣어봤습니다. 무슨 민트 향이 좀 나네요. 뭐 있겠죠. 담배 향이 안 나고? 그게 담배 이것도 제품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연초 잎을 재료로 해서 만들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 관련도 네. 뭐 민트향 또는 외국 가면 이제 뭐 요구르트 뭐 이런 향도 있는 것처럼 예. 이제 향을 좀 붙여서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상품별로. 그게 금지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상품 이걸로 베이스로 해서 뭐 다양하게 만들고 해외에서는 이제 조금 많이 유행까지라고는 알겠습니다. 하긴 어렵지만 꽤 알겠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근데 이게 뭐가 이슈예요? 뭐가 이슈라는 세충은 겁니까? 얘가 제일 점잖게 지금- 생겼네요. 지금 채팅창에서 그 지금 담배 피라는 겁니까? 퇴근길에는 마약 얘기하더니 지금 피라는 거야 뭐야? 언더스탠딩은 또 담배 얘기하고 미친 거 아니야? 네. 그 그림을 한번 좀 다시 시청각자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담배 세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금는 담배를 1g당 215원에 팔고 있어서 네. 이게 권료는 한 갑에 594원입니다. 이게 개별 소비세만 계산을 한 건데요. 네. 이게 해외의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은 이제 권련보다 머금는 담배를 싸게 파는 나라. 가장 대표적인 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사실 머금는 담배의 가장 원조가 되는 나라고요. 잠깐만 저 표를 봅시다. 맨 왼쪽에 관련이라는 건 피우는 담배인데 네. 맨 아래줄에 스웨덴은 피우는 담배에 붙는 세금은 같은 용량의 4,550원인데 머금는 담배에는 957원만 붙는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네. 야.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주세가 붙기 때문에 다 다른데 연방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달러라고 계산을 하면 머금는 담배는 0.05달러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머금는 담배는 미국에서는 엄청 싸겠네요. 네. 그럼 왜 그래요? 왜 담배인데 과세를 그렇게 안 하지? 왜 서로 다르죠?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 머금는 담배를 예. 이제 덜 해로운 담배라고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이제 FDA, 예. FTA가 아닙니다. FDA에서 네. 오늘 이제- 전화 왔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덜 해로운 담배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이유는 유해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능하면 막기 위한 하지 건데 말라고. 이거는 조금 덜 해롭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만큼 세금을 낮게 했고요. 일본도 그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이 일반 관련보다는 이 세금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근데 반대로 지금 아까 그 자리에서 보시면 662%약 그 6.6배 정도 관련보다 지금 세금이 비싸고요. 그만큼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가서 한국에서는 머금는 담배 팔 수는 있는데 네. 안 사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면 최소한 2만 몇천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조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 보통 저렇게 해서 표를 갖고 오시면 저렴한 세금의 나라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고 예. 사실은 다 비싼데 어느 나라나 그래도 싼 나라 3개를 골라오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봐라 비싸지.
우리나라는 세계의 조류를 역행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제가 대비해서 예. 표를 한 100개를 만들어 올려다가 네. 그러면 오히려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대표적인 나라를 해왔고요. 예. 한국만 유일하게 관련보다 머금는 담배 세금이 더 높습니다. 다른 그래.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가 금지된 나라는 이란 같은 나라는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먹는 담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 금지되는 나라는 없고. 판매가 금지된 나라는 간혹 있고 네. 한 6개 정도 나라였던 네. 것 같은데 통계가 예. 제일 정확하지는 예. 않습니다. 네. 다만 판매를 하면은 세금은 관련보다는 무조건 싸다. 쌉니다. 아니면 같거나 같은 나라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비싸며 비싼 게 조금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비싸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더 비싼 이유는 뭡니까? 언제부터 비쌌습니까? 이 머금는 담배가 2013년 후반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담배는 네. 세금을 법으로 정해놔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머금는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근데 얼마? 근데 얼마를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거의 안 남아 있고 네.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남아 있는 게 현재 세금입니다. 매우 높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게 문재인 정부 때도 동일하게 이어졌다는 뜻이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 최소한 정치적인 논란은 없겠군요. 누구 때문이다. 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왜? 근데 이유가 있지 모르겠네요. 않겠습니까? 왜 그래도 나라에서 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머금는 담배라는 게 그러니까 건강한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담배인데 뭐 얼마 건강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굳이 장점이라고 따져 보자면 해로우면 너만 해로워. 그거죠. 그러니까 예. 해로운데 담배 보통은 피우면 연기가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전자담배도 요즘은 뭐 옆에도 다 영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피우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는데 음. 이렇게 자기만 씹으니까 혼자 죽는다. 그래서 최소한 너한테는 나쁘지만 네. 다른 사람한테는 좀 덜 나빠. 뭐 그런 컨셉일까요? 그러니까 씹는 담배나 뭐 이런 담배나 이렇게 다 그런 컨셉이라서 싼 거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금을.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시면 예. 자료를 오늘 많이 네, 보여드리는데요.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세금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담배는 우리가 담배를 태운다, 피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는 다 피우는 담배 위주로 되어 있고 예. 그 중에서도 관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도 다 피우는 거고 전자담배는 추가된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씹거나 먹는 냄새 맡는 담배는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는 시장이 있으면 그걸 분석해서 데이터로 해서 정할 텐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그럼 일단 높게 해놓고 네. 뭔지 모르겠는데 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뭐 바꾸면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를 보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위에 피우는 담배는 예. 이제 흡연자들은 이게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깊이 들이마시고 빠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좀 캄다운되고 예. 숨을 내쉴 수 있으니까 쉼호흡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효과를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슴 이제 답답할 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 제 앞에서 한숨을 훅 쉬면서 입냄새를 내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담배 연기가 그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담배는 본인한테 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예. 근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뭐 나는 제 담배 피는 모습이 싫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냄새와 연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냄새와 연기 없는 담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머금는 담배, 뭐 냄새 맡는 담배, 그다음에 뭐 씹는 담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예. 그 부분과 피우는 담배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뭐 간접 흡연이라든지 아파트에 보시면 요새 층간 소음 이외에 네. 층간 흡연의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래층에서 자기 집 와이프가 주무시고 계실 때 네. 화장실에 몰래 가서 환풍기에 대고 뽀끈뽀끈 피면 자기 집은 담배 냄새가 안 납니다. 환풍기로 올라가니까. 예. 그런 그거는 윗집에서 피해가 되는데 환풍기는 바로 윗집만 연결된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아파트에서 민원 소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사실 뭐 저희 집도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요. 적어도 그래서?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머금는 담배에 세금을 좀 내려주면 담배 회사들이 머금는 담배를 제조도 하고 수입도 하고 들여올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배 연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금는 담배가 많이 보급되는, 그러니까 세금이 싸서 많이 보급되는 나라에서는 대체로는 다 머금습니까? 아니면 피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머금는 담배 시초입니다. 아, 스웨덴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스웨덴이 이미지가 좀 좋은데 근데 이 스웨덴이 왜 이걸 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봤는데 네. 문헌은 잘 없고요. 어떤 카페에서 누가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잘 읽어보니까 추워서 겨울이 길어서 예. 아마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니까? 그렇죠. 창문 열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걸 머금고 있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스웨덴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은 그럼 원조국인데 몇 퍼센트, 이게 얼마나 팔립니까? 피우는 사람 대비. 스웨덴은 지금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이 머금는 담배를 제가 보기엔 뭐 머금는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 피우는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두 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통계가 항상 어떤 걸로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북유럽 그쪽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쪽은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 쪽으로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렇게 이거 보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는 거에 대한 피해는 덜하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전자담배도 미국에서 그 만든 업체 뭐죠? 거기도 지금 소송하고 한 게 예. 네. 그게 이제 연기가 좀 덜 나고 하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피다가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안 나고 예를 들면 그냥 씹는 거다 하면 더 좀 노출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네. 저 껌 씹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 네. 그 담배를 처음 접하는 계기는 영화나 이런 데서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이나 영화에서 담배 태우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처음에 흡연을 하는 이유는 모방 심리 때문에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예.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되게 긴장될 때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인용하면 신세계에서 박성웅이 이제 죽기 전에 그 담배 하나만 줘라 뭐 그리고 오늘 죽기 좋은 날이네 그러면서 담배를 딱 피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죽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머금는 담배 있으면 하나 줘봐라. 입에 한번 빨고 죽자. 그렇게 하면 과연 이게 히스토리가 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방 심리로는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방송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담배를 피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 담배는 막아야 되죠.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네. 지금도 청소년에 대한 판매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담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판매를 하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고 먹는 담배가 피우는 담배보다 모방 심리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기왕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으니 차라리 이 머금는 담배의 쪽으로. 세금을 동등하게라도 매기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일부라도 가지 않겠냐. 그럼 연기 피해는 적을 수 있으니 그걸 그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이시죠? 네. 그런데 혹시 이후로 머금는 담배는 아직 우리나라 KTNG에서는 안 만들죠? 네. 스웨덴 어딘가에서는 만들고 다른 외국 담배에서는 만드니 혹시 그거 수입 자유화 좀 시켜줘라라든가 수입해서 좀 그 외국산 담배들 그러니까 외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라고 안승찬 기자가 아까부터 묻고 싶다고. 언제 두 분이서 서로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텔레파시가 통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의심은 안 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녹차를 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보면 녹차의 티백이랑 사실 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기술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담배 회사가 하나밖에 없죠. 세계 5위에서 7위를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기술 발전이 되어 있어서
뭐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만약 이게 좀 그 세금이 낮아져서 뭐 저변이 좀 확대된다. 대중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제가 보기엔 기술력으로 이거를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거는 그럼 맘만 먹으면 어느 담배 회사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담배 이 제조를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름을 잘 모르는 회사들도 네. 스웨덴이나 뭐 각 나라 가면은 굉장히 좀 진열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만 낮아지고 사람들이 찾으면 KTNG도 만들 거다. 제가 KTNG 변호사가 아니어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아니 저는 이게 주장은 알겠어요. 그 무슨 말씀이시 변호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왕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차피 담배를 못 끊는다 뭐 한다면 연초 담배보다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데 논리적으로는 참 맞는데 이상하게 담배를 무슨 세금을 이렇게 낮추자고 하니까 이게 선뜻 와닿지가 않네. 아, 부자 감세 같아서. 부자 감세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보다 어쨌든 씹는 담배든 피는 담배든 어쨌든 나쁜 거라.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은 사실은 세금을 계속 올리는 추세로. 우리는 여전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 올리는 추세인데 가격 제품별로 가격의 형평성은 문제가 있다가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건들 게 아니고 연초 담배 그걸 올려야 할 문제지. 얘를 내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담배를 좀 끊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취등록세가 네. 빌라나 다가구는 3%, 예. 아파트는 70%라고 네.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러면 아파트는 정말 돈 많은 사람만 가겠죠. 그런데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습니까?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 아파트가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세금을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똑같은 돈으로 그럼 나도 아파트 사지 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좋은 건데 높으니까 못 산다. 다들 그러니까 피우는 담배를 사지 않느냐. 네. 그러니 야, 이게 그거네. 아닙니까? 다만 이제 그런 논의는 항상 있습니다. 이제 네. 담배 세금이 비싼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태우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 간접 비용들, 유해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담배 핀 사람들 이외에 사회적으로 이걸 좀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금이 좀 비싼 편인데 네.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로 할 것인지. 근데 계속 담배 세금은 올라왔습니다. 그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시청자분들이 연세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에 담배 가격이 800원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 초록색이 이제 세금인데요. 예. 세금이 이제 조금 기억나시는 게 이제 2005년도에 2,500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완만하게 오른 편이었는데 2005년에서 2015년,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전이죠. 이때 아마 굉장히 조금 많이들 놀라시고 특히 흡연자분들이 그때 굉장히 쇼킹하신 일이 있었는데 2,500원인 담배가 4,500원이 됐다. 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담배는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이다. 그러면 그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014년 한 여름부터 사재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담배 편의점에 가서 하나 살 거 두 개 사고 두 개 살 거 네 개 사고 네. 해외 가면 사가지고 오고 근데 편의점은 그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역시 안 팔고 사재기 하고 했겠죠. 그렇죠. 편의점도 지금 팔면은 2,500원인데 내일 팔면 4,500원이 되면은 안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조금 문제가 많았고요.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민들이 예기치 못하게 담배 가격이 인상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네. 그냥 거의 서프라이즈. 그래서 사람들이 예컨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경유차, 휘발유차, LPG차에 그 세금이 다 달랐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지금은 경유가 더 비싸죠. 근데 그때 국가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를 몇 년도까지 이걸 점진적으로 맞추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아 경유차를 덜 사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물론 이제 세금 때문에 경유차만 사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걸 미리 예측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얼마씩 경유차와 휘발유의 비율을 바꾸겠다. 네. 그래서 휘발유 몇 %까지 올리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점진적으로 유도를 했죠. 네. 그래서 담배 세금도 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면 OECD 기준이나 해외 기준에 맞춰서 한참 남았죠. 더 올리려면. 예. 네.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이 언제 얼마를 올릴 테니 나는 미리 좀 금연을 해야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부부싸움도 안 나겠죠. 왜냐면은 갑자기 남편이 편의점 가서 담배를 한 10갑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아니 왜 10갑이나 사왔냐? 왜 샀어? 그쵸? 있잖아. 그렇게 할 텐데 이 남자들 주로 예. 남자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걸 미리 좀 끊어야겠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세금을 예측하게 해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오면 안 아픈데 독특한 주장이네요. 해일이 오면 아프겠죠. 아프라고 그렇게 해일로 해서 담배 끊자고 만드는 건 아닙니까? 갑자기 담배세를 확 올려서 확 올려야 충격적이고 충격이어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모멘트. 아니 그러니까 그 트리거. 예 지난번에 담배값 올렸을 때도 논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올렸는데 실제로 판매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렸을 때 원래 명분은 가격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명분인데 실제로는 그 애매한 수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싼데 살만은 하네. 이런 수준. 그냥 딱 욕 나올 것 같으면서도 사는 수준. 그런 식으로 맞춰서 실제로는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는 오히려 더 늘어나.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격이 확 올라가면 진짜 충격이 와서 진짜 금연해야 되겠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는 늘 그런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한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이제 변호사님처럼 아니 당연히 세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갑자기 확 올리면 되냐?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은 맞으나 원래 효과가 갑자기 확 올려서 금연하도록 만들려는 취지는 아닐까요? 그렇게 깊은 생각은 저는 사실 해보진 못했는데 예. 이것도 약간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되게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담배와 관련된 세금이 2021년 기준으로 11조 7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근데 2014년이 담배 인상 전이고요. 이때 7조 원이었습니다. 예. 2015년도가 예. 10.5. 근데 담배 판매량을 한번 보시면 14년도에는 43억 6천만 갑인데 네. 15년도에는 33만 3천 갑입니다. 33억 3천만 갑. 네, 33억 3천만 갑. 그러니까 거의 10억 갑 이상 떨어졌죠. 크게 줄었죠. 세금을 확 올리니까. 예. 그렇죠. 그럼 금연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년도에 사재기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것도 되고요. 있겠죠. 예. 일시적으로 이 흡연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이게 조금 이렇게 쭉 그래프를 가는데요. 이 담배 흡연율과 금연, 그러니까 흡연율의 반대가 금연이겠죠. 네. 이거는 가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이 15년도 인상되고 나서 예. 금연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뭐 아침에 노담 캠페인. 그렇습니다. 노담. 담배는 전부 싫어. 그리고 뭐 금연송도 만들고 예전에 사실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금연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좀 금기시했었죠.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게 담배 세금을 충격적으로 올린 영향은만은 아닐 것이고 네. 세금은 점진적으로 올리더라도 담배 캠페인, 금연 캠페인 열심히 하면 뭐 금연 비율은 뭐 만들 수 있을 거다. 다만 이제 염려되는 거는 이제 15년도부터 이 20년도까지는 물가가 사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이 전 시간도 이제 CP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물가가 오르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담배값 4,500원이 상대적으로 이제 싸 보이고 그 때문에 사실은 금연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담배 가격과 담배 세금이 고정돼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 가격이 낮아져서 그만큼 흡연율이 증가한다라는 보고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담배 절대값, 해외 기준으로 우리나라 담배값이 얼마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얼마에 맞춰야 되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예. 현재 담배값은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네. 나라별로 이제 예. CPI 연동해서 아까 마침 이 앞에 CPI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런 나라도 있어요? 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독일, 그다음에 뭐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담배 세금을 올리는데 이제 CPI 플러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에 뭐 플러스 2%, 3%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나서 아예 매년 법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그냥 물가 상승률에 뭐 몇 따라서 퍼센트 더해서 네. 내년엔 담배 세금이 당연히 그렇게 오르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담배 세금을 올리려면 세금은 법률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항이 법률로 있으니까. 바꾸는데 이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 네. 그리고 네. 항상 이제 특히 선거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예 미리 5년치, 10년치 세금을 정해놓고 일본도 그래서 5개년 담배 개혁이라고 해서 일본도 지금 아예 점진적으로 정해놓자. 올리는 걸로 네. 정해놨습니다. 네. 그게 빨리 올릴 방법이기는 하겠네요. 맞아요. 선거로 뽑히는 정부가 담배 세금을 확 올리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담배 세금을 올려야 됐냐? 뭐 올려야 된다면 보건 정책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세금도 아까 현재 이제 작년 기준 11조 7천억 원이니까 무시 네. 못하는 거지만 예. 그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사회적 비용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성해서 어느 정도 그걸 해서 궁극적으로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네. 계속 올리거나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하는 게 뭐 흡연자들이든 아니면은 그 뭐 다른 관련 산업이든 네. 다 그게 조금 서프라이즈가 없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다만 아직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 예. 머금는 담배의 세금을 좀 낮추고 관련형 담배 수준 이하로 낮추고 그리고 담배에 붙는 세금은 물가에 연동해서 조금씩 올리자. 알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언더스탠딩이 신문고가 된 듯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생각 어떨지 네. 또 네. 들어보죠. 네. 법무법인 율천의 이강민 변호사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